버스를 놓치진 않았는데 오히려 버스 출발 시간보다 한 25분 일찍 갔는데 자리가 없대네요. 25분이나 일찍 갔는데도. 그래서 돌아갈까 하다가 그거 없으면 몇 시간 후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거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자리가 없다니. 거기서 방법이 없어요. 여주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려다가 그렇지. 대구까지. 그래서 혹여나 해갖고 저기 대구서면에 전화를 드렸더니 오신다고 그래서 이건 대구에서 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왔습니다. 시야는 다했군요. 저번 시간에요. 지금 그 종이 보시면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눠져 드리죠. 전에 드렸던 거거든요. 필요하신 분 많지 않아서요. 보시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중에 사마타 맨 위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삶에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삶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삶에 또는 아닌 삶에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중에 지속적 고찰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일으킨 생각은 그냥 예비, 보조적인 거예요. 그 삼매만이 아니라 윗바사나나 사티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일으킨 생각이. 즉 노란색을 떠올리시려면 노란색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먼저 노란색을 안 떠올렸는데 노란색이 떠오를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노란색만 지속적 고찰이 되면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삼매가 초선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노란색만이 지속이 안 되면 다시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즉, 노란색만 머릿속에, 마음에 혹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란색만 마음에 떠올렸다. 그게 시간상으로 유지된다 하면은 단일한 상태잖아요. 노란 영상만 떠올린 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노란색이 머릿속에서 없어졌다 하는 건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잡생각으로부터 돌아와서 노란색, 다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노란만 떠올리면 지속적 고찰이 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티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흡을 관찰하는데 호흡을 관찰해야지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요. 호흡만 이렇게 보이면 관찰이 되면 일으킨 생각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호흡을 놓쳤다는 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호흡 관찰해야지 하고 일으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화두도 마찬가지죠. 화두를 뭘 붙잡으려면 공자 화두면 공을 잡겠다고 일으켜야 되지 생각을. 그 다음에 공만 잘 나오면 그게 화두 일여 상태라고 그래요. 일여가 일심 상태예요. 공만 나오면 지속적 고찰. 그러면 되는데 공을 놓쳤다는 건 잡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시 공 잡아야지 라고 일으켜야 되는 거죠. 쉽죠? 이해도 되셨죠? 그러면 일으킨 생각은 보조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있는 산매 첫 번째가 이거고, 사실 두 번째가 진짜 산매인 거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산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닌 산매는 당연히 전작에 일으킨 생각은 없죠. 지속적 고찰이 아니다라는 건 안 본다 이 소리가 아니라 비유해서 씁니다. 한 달짜리 운전자와 40년 베테랑 드라이버랑 둘 다 앞에 보고 운전을 하는데요. 그 초보 운전자는 그 지속적 고찰을 엄청 해야 돼요. 초집중을 해야 돼요. 전방에 사고 날까봐. 40년 운전자는 그 전방을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초집중이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전방에 시야가 넓게 들어오죠. 그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요. 보긴 보는데. 다르게 얘기할게요. 좀 전에 비유고요. 사실로 얘기하면 양트라를 보실 때 양트라의 가운데 동글뱅이 보시죠. 그때 지속적 고찰을 하려면 초집중을 해야 되죠. 처음에. 왜냐하면 그거보다 자꾸 놓치잖아요. 딴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까 초보 운전자처럼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놓치게 되면은 다시 봐야지 하고 일으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가 지속적 고찰만 된다고 한번 잘 여겨봐요. 상황을. 그 양트라의 안에 동글뱅이에 지속적 고찰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일으킨 생각 필요 없죠. 그러면 잡생각도 없이 거기만 그 순일무잡하게 거기만 아주 꿰뚫어 본다고 한번 여겨봐요.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맨 처음엔 고찰을 가운데 뚫어져라 했지만 정말 그것만 고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있다가 고찰이 되어지고가 되죠. 수동태가. 맞나요? 앞에는 고찰을 해야지 노력이고요. 고찰만 진짜로 되어지면 고찰해야지가 아니라 고찰이 되어지고가 되잖아요. 이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고찰이 되면은 보여지는 시야가 점점 넓어져요. 가운데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도 보이면서 옆으로 시야가 보여지는 면적이 넓어지죠. 왜 그러냐면 거두어지기 때문이에요. 안광이. 그 안광이 거두어진다는 게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부처님 말씀이죠. 샴페인 효과인가? 레스토랑에서 시끄러운 데서요. 그 음악도 많고 옆에 시끄럽고 한데도 연인 목소리만 들린대죠. 이유는 주의와 관심을 연인에게만 준 거예요. 이 주의와 관심을 오직 준 게 지속적 고찰이에요. 딴 데는 안 주고, 잡생각을 안 주고. 그런데 정말 고찰이 되면 주의와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저절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는 주의와 관심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 눈이 저기에 집중을 했던 것도 거두어지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원래 눈은 동자는 동글뱅이고 유리와 같기 때문에 유리만 하도 특정한 것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180도가 들어와요. 거울에는. 동글뱅이의 거울은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특정한 사물에 여러분이 관심을 안 주면 부처님 말씀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지속적 고찰이라는 건 오히려 그 특정한 데다가 주의와 관심을 초집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 평소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서 산란하게 주의와 관심이 분산이 되니까 삼매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의 주의와 관심을 몰아준 거예요. 초집중으로.
그런데 막상 초집중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집중이 저절로 되어지고 보니까 주의와 관심이 마음이 없어지니까요. 마음이 산란한 게 없고 단일해지니까 마음은 안으로 거두어지고 주의와 관심이 거두어지니까 아까 유리처럼 대상들이 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 가운데 전방을 40년 드라이버도 보듯이 그 점이 안 보이냐가 아니라 보이는데 점도 보이면서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향하면서. 이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막 두 개로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그 중간에 보이는 거예요. 거두어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그건 판매가 된 건 아니지만 되려는 과정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거두어지는 과정이에요.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에 몇 개월 안짝에 TV에서 최면 권고 나왔다고 얘기 드렸어요. 카이스트 학생들. 그래서 뭘 물어봐도 꽃기호로 대답하라고 했어요. 최면 안 믿는 학생들인데 걸렸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꽃기호. 뭘 물어봐도 꽃기호예요. 근데 그 사람도 의식이 있어요. 그 학생도 자기도 막 어이없어 해요. 지금 대답을 제대로 이름을 해야 되는데 꽃기호로 나오니까 자기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꽃꽃의 닭 소리예요, 꽃기호가. 그때 컴퓨터로 뇌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 뇌의 앞부분에 요쪽 부분에 그때 빨갛고 파란색이지 빨갛고 노란색인지 점점점점점 많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사람들은 의식이 있을 때 산란한 마음일 때 최면 상태일 때로 들어가니까 요게 뒤로 물러났더라고요.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없어졌어요. 생각들이 활성화된 게 안쪽으로 뇌 안쪽으로 좀 물러났어요. 그런데 뇌관이라고 뇌의 약간 이쪽에서 내려가고 이쪽에서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약간 뒤쪽에서 만나는 뇌관에 거기까지는 안 가고 거기와 여기와의 중간쯤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쯤에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들이 점점점이 거기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사실은 생각이 물러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리 얘기한다면 잠에 들 때가 거기서 잠에 든 건 안 나왔어요. 그것만 나왔지. 잠에 들게 되면은 그 뇌관이라는 데까지의 생각이 다 몰려요. 점점점이. 그러니까 뇌 자체에 점점점이 생각이 활성화된 게 사라지고 그쯤에 몰려서 쏙 들어가면 잠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과학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얘기는 순위 얘기입니다. 잠자는 구조를 관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최면 상태가 그게 무의식으로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있던 게 곧쯤 물러난 게 그게 잠재의식 상태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쯤. 그래서 자기가 의식도 있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뭔가 최면 상태인 그런 교집합 상태, 의식과 무의식의 교집합 상태인데 드리려는 얘기는 글로 생각이 물러나게 되면은 아까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산매에 든다처럼 눈은 뇌가 바깥에 연결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유컨대. 실제로도 시신경은 뇌관이랑 연결되어 있죠. 나머지 코, 귀 등등은 척추랑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걸로 물러나게 되면은 눈도 물러나게 돼요. 주의와 관심이 없어지죠. 그 상태가 지금 3m가 아닙니다. 더 물러나서 뇌관에 가갖고 거기에 영상 하나만 딱 남아야 돼요. 뇌에 점점점 있는 그런 산란한 생각은 다 물러 들어가서 뇌관에 영상 하나만 딱 남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영상 하나만 딱 남으면 영상을 아는 것도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생각입니다. 삼익다니까의 부처님 경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산야가 뭐냐면 부처님이 정의하시길 처음에 영상이 있다.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까 단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코끼리면 코끼리, 영상에다가 노란색이면 노란색. 그러니까 단어 이름 붙인다.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긴다. 그리고 개념이 생긴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가운데 꼭 다 빼버리면 영상하고 개념, 분별. 그래서 분별망상 없애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분별망상만 없애서는 안 되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영상까지 없애라고 그러신 거예요. 영상만 남으면 일단 일심삼매, 일여상태, 영상까지 사라지면 오늘그 종이의 공안삼매라는 공삼매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중에 영상도 사라져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라지기 전에 일단 영상만 남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상만 남은 게 영상도 생각이죠. 분별은 없지만. 그게 뇌관에 딱 찍힐 때가 일심삼매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게 역순으로 삼매에 들 때 뭐부터 없어지냐면 개념, 분별이 없어지고 그 언어가 없어지고 단어가 없어지고 영상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심삼매. 거꾸로 역순으로. 전에 그 초 두 개로 삼매 들어가는 거 얘기 드렸어요. 초가 두 개 있으면 삼매 들어가기 전에 초라는 이름부터 없어져요. 집중을 하면. 도저히 저게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상태가 들어가면 길고 짧은 걸 몰라요. 이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나중에 배운 거니까. 영상만 있게 돼요. 그게 뇌관에 찍힌 상태예요. 실제로 삼매 들어간 게 역순으로 들어가요. 요 과정을 과학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그 최면으로 본다면, 여기에 생각이 많았던 것들이 안으로 물러난 거죠. 어디쯤으로. 근데 아직도 여전히 생각이 있죠. 그게 더 물러나서 그 뇌관의 영상만 딱 시킨 거죠. 생각은 없어지고. 그 전에 그 언어학자가 신기한 사람이 하나 발견됐어요. 시안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단어는 안 잊어먹었는데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들 텔레비에 봤는지 몰라요. 2달 안짝에 했던 TV 프로그램인데, 단어는 안 잊어먹었는데 사고가 났는데, 보통은 사고가 나면은 말을 못하면 단어까지 잊어먹는데요. 단어랑 언어도 다 해요. 개념만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와 개념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가 생긴 다음에 바로 개념이 될 것 같지만 개념이 또 생겨져야 돼요. 아까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학자가 이런 경우는 희유한 경우니까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해서 연구를 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한 장의 그림에 고양이가, 사람이 소파에 앉아있고, 그 위에 선반이 있고, 그 위에 어항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고양이가 그걸 좀 쓰러뜨리는 장면이에요. 어항을. 이 사람은 뭐 단어를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고양이, 어항, 물고기,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다 하는데,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보려면은, 이거 지금 어린애들라도 설명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뭐 물을 쏟으려고 그래요. 좀 있으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언어 다 하는 사람이 이거를 개념을 못 줘요. 잘 이해 안 되죠. 언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상태에 이 사람이 어딜 다쳤나 하고 뇌에 어디쯤에 활성화되어 있나 이걸 찍었어요. 찍었는데 아까 말한 그 최면 상태고 물러난 부분 있죠. 거기 점점점점. 그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물러나 있어요. 그 언어학자들이 이미 거부위가 언어를 관장한다고 대충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단어는 알고 언어도 짓는데 개념을 모르는 건 어디 부위일까 이랬던 모양인데, 근데 언어학자가 이제 그걸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게 어디가 그런 거냐면 물러났기 때문에 개념을 못 짓기 때문이에요. 분별. 안쪽으로 물러날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뇌관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져서 뭐 활성화된 생각들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나오는 게 분별까지 나오는 과정인 거죠. 경전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맨 처음에 그 담마딘나경에서 보면은 언어의 말의 의도가 먼저 끊어지고 몸의 의도가 끊어지고 의도나 형성이나 같대요. 샹카라예요. 마음의
형성이 끊어진다. 이게 상수멸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상수멸은 삼매의 궁극경지죠. 그래서 궁극의 경지인데 상수멸은 모르겠고요. 그거보다 낮은 삼매의 과정이 다 이 과정이에요. 삼매의 과정은 말을 먼저 못하게 되고 몸의 형성이 끊어진다는 건 거기서 숨이 끊어진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선부터는 숨이 끊어지는데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일단 작은 부분으로는 몸도 못 움직이죠. 그것도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의 형성이 끊어진다가 삼매의 과정인데 한번 여겨보세요. 말도 마음이 하는 거고 마음도 마음인데 맨 처음에 말의 형성이 끊어진다? 그것도 마음이 없어진 건데 뒤에 마음의 형성이 끊어진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말의 형성이 끊어진다는 건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많은 산란한 생각이. 그 다음에 몸의 형성이 끊어진다는 건 몸을 꼼짝도 못하고 숨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형성이 끊어진다는 건 아까 삼매에서 단이랑 영상만 있던 거, 그거마저도 끊어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상이 초월한다. 즉 앞에 말의 의도도 마음이고 뒤에 영상도 마음인데 앞에 말의 의도는 그 분별의 마음이 없어진다. 마지막에 영상마저도 초월한다. 영상의 마음도. 그 순일이가 그 삼매책인가에 영상지, 분별지, 마음에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쓴 거 그 얘기입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해하셔야 될 게, 영상지, 분별지라고 저기 쓴 것은 경전 알기 한참 전 얘기예요. 순일이 얘기가. 그냥 내 단어로 쓴 거예요. 내가. 마음에 두 개가 있다. 분별하는 마음과 영상을 하는 마음. 그 중에 분별하는 마음이 먼저 끊어져야 된다. 이걸 자랑하려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왜냐면 경전 말씀이랑 합치한다라는 게 삼매에 드는 과정은 누구나 이 과정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분별 마음과 영상 마음이 있다. 단순히 영상을 아는 것도 마음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영상을 알면 당연히 분별이 생기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분별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지금은 자동으로 분별들이 하도 많이 생겨서 영상을 보면 분별이 생기는 것이지, 분별이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상만 나온 상태로. 근데 그건 일심삼매, 영상도 초월해야 무십니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돌아와서 지금 여러 얘기들을 막 사실 여기 얘기 치고 들어가고 저기 얘기 치고 들어오고 해갖고 여러분 복잡하죠 지금 듣기에. 그러나 일관되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일관된 목적을 갖고 지금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막 치고 이쪽 치고 저쪽 치고 했어요 지금. 잠에 드는 과정도 똑같아요. 잠에 드는 과정 누우면 여기에 있는 아까 점점 있죠. 빨갛고 뭐 파랗고. 얘네들이 뒤로 물러나요. 생각이 없어지면서. 잠에 늦게 드는 사람은 아직도 여기서 불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러다니는 게 아니라 아까 최면 상태 고침 있죠. 거기서 비몽사몽의 생각들이 불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잠에 일찍 드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물러나서 아까 그 가운데쯤 뇌가 어디로 이렇게 몽골 모여요. 생각들이. 뇌에는 거의 다 없어지고 점점점 된 게. 거기에 이렇게 몽골 모이게 되면은 그때가 혼침 상태예요. 아직 완전히 잠이 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 혼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하면 선잠 상태에서 들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때가 몽골 모였을 때예요. 거기 몽골 모인, 아마 그러니까 순일이 표현으로 몽골이고,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 부분에 뭐가 점점점이 나타나 있겠죠. 과학적으로. 그게 점점점이 싹 사라져서 다 사라지면 이게 완전히 잠에 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왜 또 두서없는 얘기를 하냐면, 요거는 이따가 기왕에 얘기한 김에 몰아서 얘기한 거예요. 이따가 5가지 장애 중에 부처님께서 그 3번째인 해태와 혼침을 넘어가야 삼매가 된다와 연결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삼매나 혼침은 과정은 똑같아요.
메커니즘. 거기서 잠으로 들어가냐, 삼매가 되냐, 이 차이인 거예요. 어떤 과정이 똑같냐면 생각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잠으로 들어가느냐, 삼매가 되느냐. 그래서 삼매 수행하다 보면 혼침들이 오잖아요. 생각들이 산란한 게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혼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행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삼매, 리미타 상이라는 표상이 중요한 겁니다. 표상 없이 삼매 수행을 하기에는 그냥 에브리바디 잠이에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칼같이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미안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5분만 있다 하겠습니다.